먼저 81번 문제를 보시면요. 효소 작용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4번이죠. 한 효소는 한계, 기질의 촉매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84번으로 가서요. 진핵세포 DNA와 결합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이죠. 그리고 진핵세포는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을 하고 있고요.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맥주 발효에서 메가를 사용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는데요. 메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리를 발화시킨 것을 이야기를 하죠. 보리를 발화시킨 것인데 왜 발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냐라고 묻는 문제죠. 보리 발화시키면요. 우선 효소, 당화효소나 단백질 분해효소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발화를 시키게 되고요. 그 외에 향미, 색깔 아니면 필요한 영양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메가를 발화를 하게 되는데 유해 미생물의 생육 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과 원숭이가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요.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C가 만들어지는데요. 포도당에서부터 중간에 물론 단계가 몇 개를 거치긴 합니다만 글루노락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글루노락톤에서 또 L-아스콜빅 애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효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효소 이름이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루노락톤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죠. 그런데 사람이나 원숭이 같은 경우는 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맥주 제조를 하는데 후발효가 끝난 맥주를 차가운 곳에 보관하게 되면 한냉혼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에서 혼탁이 일어나는 원인은 거의 단백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냉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물성 효소의 경우에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죠. 파파인 같은 경우는 파파야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고요. 픽티나아제 같은 경우는 펙틴 분해 효소, 그리고 레닉 같은 경우는 응유 효소고요. 그리고 나린지나아제 같은 경우는 나린진 분해 효소가 되죠. 그래서 문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1번에 있는 파파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강도와 함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정미성의 강도 같은 경우는 GMP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IMP, XMP 순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기에서는 정미성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닌 것은 AMP가 되겠습니다. 운동 중에 근육 활동으로 생성되는 과잉의 젖산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당 신생이 일어나는 기관을 묻고 있고요. 이동은 혈액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육 활동으로 인해서 글루코스가 해당 과정을 거쳐서 락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락테이트는 혈액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에서는 포도당 신생이 일어나게 돼서 글루코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글루코스는 다시 혈액을 통해서 근육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코리회로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요. 과잉의 젖산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당 신생이 일어나는 기관은 간이 되죠. 세균 세포벽 성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답은 1번이죠. 펩티도글리칸이고요. 펩티도글리칸 성분 때문에 우리는 염색성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염색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라고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람 염색은 세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람 양성 같은 경우는 펩티도글리칸 층이 두껍죠. 그리고 그람 음성 같은 경우는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86번 문제입니다. 당이 혐기적 조건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대사작용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포도당이 혐기적 조건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글루코스가 이 피루베이트까지 되는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피루베이트가 완전 산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TCA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TCA 회로 같은 경우는 호기적 조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은 혐기적 조건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당 과정이 되겠죠. 참고로 TCA 회로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호기적 조건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매트릭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88번으로 가볼까요? 핵산 관련 물질이 정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틀린 것은 3번인데요. 당이 리보스에만 정미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리보스와 그리고 디옥시리보스 모두 정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다음으로 92번으로 가서요. 퓨린 연기를 찾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퓨린 연기와 피리미딘 연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퓨린 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이 있고요. 그리고 피리미딘 연기에는요. 사이토신, 우라실, 그리고 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있는 걸로는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피리미딘 연기가 되는 것이고요. 1번에 있는 아데닌 같은 경우가 퓨린 연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94번으로 가볼까요? 성인 한국인에서 유당불내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유당분해 효소가 적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97번으로 가볼까요? 필수 아미노산이 어떤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합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합성되더라도 그 양이 너무나 적어서 식품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는 아미노산을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회로 가서요. 82번 문제를 보시죠. 글리신 수용액의 HCl과 NaOH 수용액으로 적정하게 얻은 적정 곡선에서 pK1이 2.49, pK2가 9.6일 때 등전점을 묻고 있고요. 중성 아미노산의 경우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pK1과 pK2를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것이 나오게 되죠. 등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전체의 전하가 0이 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2.4 플러스 9.6 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6이라고 하는 pH를 얻으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84번으로 가볼까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세포막 보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짝짓기로 떠올리셔야 되는 것 비타민 E가 되겠습니다. 간에서 글루코스 합성에 주로 이용되는 전구체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생 합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까지 눈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스 합성에 주로 이용되는 전구체로는요. 젖산이나 아미노산이나 글리세롤 같은 것들이 있죠. 당신생 합성 경로 같은 경우는 두 분자의 피루베이트가 한 분자의 글루코스가 되는 경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루베이트 들어가게 되고요. 락테이트나 아니면 글리세롤 들어가게 되는데 3번에 있는 스트레이트는 관련이 없게 되죠. 다음으로 92번으로 가서요. 전분질 원료에서 주정 제조 과정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효소를 이용을 해서 먼저 당화를 시키죠. 그리고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우리는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증자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증자한 것을 당화시키고 알코올 발효를 시켜서 우리는 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5번으로 가서요. 짝짓기 문제인데요. 간에서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여러가지 혈액응고인자를 합성해서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타민, 혈액응고라고 하면 뭐라고요? 비타민 K. 여러분들이 같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99번 문제입니다. 슈크로스가 가수 분해일 때 생성되는 단당류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슈크로스 같은 경우는 2당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당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무슨 당과 무슨 당이 합쳐지냐 라고 하면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지게 되죠. 영어 이름까지 여러분들 같이 받으셔야 되겠죠. 글루코스와 프락토스가 결합한 2당류가 슈크로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0번 볼까요? 핵단백질 가수분해 순서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핵단백질에서 보시면 제일 큰 게 핵단백질인 거 맞고요. 그리고 핵산인, 그 다음에 핵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인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 찾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제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뉴클레오사이드와 뉴클레오티드의 구조를 한번 봐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